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마르크스 자본론 강의를 할 임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도 한 분이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5,000분이 들으신다면서요. 마르크스 얘기 들으면 뜬금없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조합원 분들 중에서는. 갑자기 왜 어렵다는 마르크스 또 뭐 사회주의자 아니냐, 이 사람 막, 응? 무슨 사상교육, 세뇌교육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그게 이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할 내용이 자본론이라는 이제 책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요. 마르크스 하면 이제 사회주의 떠오르니까 사람들이 이게 자본론 하면 사회주의 내용으로 착각해요. 근데 제목이 자본론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분석해서 정말 고전이 된 책이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지금 노조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어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빈부격차가 만연하고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노조를 결성해서 이제 투쟁을 하시는 거고, 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항상 이제 도달하게 되죠.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불평등이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할까? 오늘요, 그거를 한 큐에 끝내드립니다. 이 강의만 딱 들으면은 여러분이 빈부격차의 원인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너무 학원 강사 삘인가요? 이게 나으시죠? 잠잠 떠는 것보다 이게 낫습니다. 자, 이거 누르는 거 혹시 어디 있나요? 감사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빈부격차의 원인을 이 마르크스 자본론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자본주의 얘기할 건데, 그럼 자본주의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자본주의가 돈이 근본인 사회 아니냐? 조선시대 때도 돈이 근본이었어요. 아시죠? 그때도 돈 좋아해서 돈 때문에 막 난리 난 얘기들 많잖아요. 뭐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 아니냐? 뭐 조선시대 때도 시장이 있었습니다. 장돌뱅이들이 막 전국 장시를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조선이 자본주의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근히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분석할 대상이 오늘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자본주의가 뭔지부터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배우셨죠? 저희 사회 시간에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이 시대를 가르는 이제 어떤 용어들이죠. 노예제 시대가 있었고, 봉건제 시대가 있었고, 자본주의 시대가 있었고, 다 학자들이 시대를 나눠가지고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를 나눌 때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대를 나눌 때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나눈 거예요. 그 기준이 여기 빨갛게 써 있죠? 생산관계. 자, 따라 읽어보세요. 두 분 안 읽으시네. 생산관계. 자, 이거 기억하세요. 생산관계 좀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생산이 뭡니까?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생산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다 보니까 생산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 생산을 하면서 서로 인간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생산을 하면서 사람들끼리 맺는 관계가 시대마다 다 다르고, 그 사람들이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시대를 나눈 겁니다. 자, 노예제 사회는 그래서 그럼 어떤 생산관계가 있느냐? 여기 써 있죠? 노예와 노예 주인의 관계를 맺고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봉건제 사회는 뭐냐? 농노나 소작인, 지주, 영주의 관계를 맺고 그 생산을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 자본가의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자세히 더 설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격하게 웃으십니다. 여기 딱 한 분 듣고 계신데. 자, 여러분 그 노예와 노예 주인이 뭔지는 뭐 잘 아실 겁니다. 노예 주인이 노예를 이렇게 소유물로 가지고 있으면서 막 부려먹잖아요. 그 노예와 노예 주인이 이게 서로 간에 소유물로서, 이 노예는 노예 주인의 소유물로서, 노예 주인은 노예를 소유함으로써 서로 관계를 맺고, 노예는 노예 주인이 시키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노예제 사회는 그런 식의 생산 관계가 그 시대의 그 사회의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노예제라고 하는 겁니다. 봉건제는 뭐냐? 여러분 저기 지주, 영주, 농노, 소작인이 뭔지 좀 들어보셨죠? 지주나 영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대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이에요. 토지가 아주 광활한 대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옛날에는요 농사 지어야 먹고 살잖아요. 대부분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는데 토지를 이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주나 영주들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먹고 살려면 농사 지어야 되는데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주나 영주한테 땅을 빌려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농노나 소작인이 돼가지고 땅 빌려서. 그래서 그냥 안 빌려주니까 땅을 빌린 대가, 지대를 지불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해결합니다. 보통 이렇게 갖다 바치는 지대의 형태는 다양했어요. 돈으로 주기도 하고 아니면 가서 일해주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한 절반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회가 대토지를 보유한 지주나 영주 그리고 그들에게 지대를 갖다 바치면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농노 소작인의 관계가 대세가 돼서 돌아가면은 그게 뭐예요? 봉건제 사회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짚어볼 게 있는데 그러면 지주나 영주는 왜 대토지를 보유하고 있느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열심히 부동산 재테크해서 땅을 사가지고 지주나 영주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시대에는. 지주나 영주가 왜 되냐? 세상에 지들 선조가 아래서 태어났답니다. 그게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지들이 평민이요 귀족이요? 귀족이란 얘기죠. 그 명분이 뭐예요? 지들 선조가 아래서 태어났대. 완전한 거짓부렁이죠? 예? 근데 어쨌건 막 그런 식으로 신화 같은 거 막 거짓부렁을 동원해서 저그들은 뭐래요? 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족이니까 니들이랑 신분이 다르니까 우리는 대대손손 땅을 보유하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딱 생산수단을 이렇게 독점적으로 가지면서 땅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봉건제의 이런 생산 관계를 정당화시키고 뒷받침시켰던 게 그 시대의 뭐다? 신분제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걸로 세뇌시킨 거지,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럼 자본주의는 뭘까요? 자본주의는 노동자, 자본가의 생산 관계가 대세가 된 사회입니다. 노동자, 자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지금 다 듣고 계신 분들 노동자잖아요. 응? 왜 노동자입니까? 자본가에게 고용되어서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뭘 받아요? 임금을 받죠. 근로계약서를 써가지고 말입니다. 자본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공장이나 회사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혼자서 뭐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이 없잖아요. 여러분 막말로 통장에 100억 있으면 이렇게 안 살 거 아니에요. 응? 나도 100억 있으면 여기 불러도 안 와요, 내가. 응?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은 먹고 살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능력,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해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서로 굉장히 쿨레 쩌는 관계죠. 계약 관계. 나 일해줄 테니까 너 돈 줘. 나 돈 줄 테니까 너 일해줘. 쿨한 관계입니다.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소고발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쿨하죠. 예? 어떻습니까? 그렇게 서로 간에 무슨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주거니 받거니 계약 관계 동등한 상황에서 신분적으로.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 뭐 괜찮은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조 안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어쨌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노동자 자본가의 생산 관계가 전면화된 사회다. 물론 이 외에도 규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날 싫어해요. 그래서 요것만 깔끔하게. 자, 이제 자본주의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짚어보죠. 자, 노예제 사회에서 여러분 보통 노예가 부자예요? 노예 주인이 부자예요? 노예 주인이 부자죠? 왜 부자가 되죠?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도 많고 인간관계 잘하고 성실해가지고 부자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노예는 성질 더럽고 예? 인간관계도 안 좋고 게을러 터져고 막 IQ도 막 두 자리여가지고 예?
노예되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노예 주인이 왜 부자가 되냐? 노예 부려먹으니까 부자 되지. 제가 노예 100명 있으면 바로 부자 돼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 100명 다 저기 어디야? 세븐일레븐 이런 데 보내가지고 일당 한 7만 원 받으면 나한테 다 입금하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노예 100명한테 7만 원씩 입금되니까 나 하루에 얼마 벌어요? 700만 원 매일 꽂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700만 원 벌어봤어요? 안 벌어봤잖아요. 나도 못 벌어봤어요, 그렇게. 왜 노예 주인은 매일 700이 꽂혀? 노예 부려먹으니까. 노예는 왜 가난해요? 삥 뜯기니까. 예?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착취라고 하죠. 착취. 노예 주인이 노예를 착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예제 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능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의한 구조적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봉건제 사회는 어떨까요? 지주나 영주가 대토지를 보유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노나 소작인한테 지대를 수취하죠. 보통 병작 반수제, 우리 여러분 국사 시간 되돌립시다. 병작 반수제 기억 안 나시는 거 알아요, 나도. 응? 나도 이 강의용으로 따로 외운 거예요, 그냥 그것만. 대충 무슨 얘기입니까? 병작 반수제가. 반띵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한 거 절반 정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지대로.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 7만 원 벌면 얼마 상납하는 거예요? 3만 5천 원 상납하는 거지. 그럼 여기 100명 있어봐요. 이 사람 350만 원 벌고 얘들 3만 5천 원 벌어. 여기 부자 되고 얘 가난해지죠? 그 이유가 뭡니까? 얘들이 게을러 터져서? 아니죠. 지주나 영주가 뭐예요? 이 대토지를 세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그거를 지들 신분제도로 정당화하고 있는 그 시스템, 그 구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주나 영주는 부자가 되고 얘들은 구조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한번 보자고요.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간에 신분 차이도 없고 동등하게 계약을 해가지고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뭔가를 서로 간에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동등하고 평등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계약서 쓰고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앞선 사회들은 완전히 신분제도에다가 사람을 아예 노예로 부려먹기도 하는데 그것과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뭔가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다 보니 내용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어때 우리 사회는 평등이 만연한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 사회들보다 더 심각한 빈부격차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벨이 꼴리죠? 응? 정말 사회에 대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단 말이에요. 응? 왜 도대체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할까? 응?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심증이 드는 거예요. 야, 자본주의 사회도 뭔가 착취가 있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요, 이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빈부격차,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오늘 할 얘기가 뭐냐? 이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그러면 이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착취 사회들처럼 착취가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명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증명한대요? 여기 써 있죠? 숫자로 풀어서. 벌써 나가시는 분들이 있네. 나가지 마세요. 응? 숫자로 푼다고 해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오늘 나올 제일 어려운 계산이 3 곱하기 8이에요. 얼마? 지금 5분이 힘들어 하시네. 3, 8에 24입니다. 아이고. 제가 그거 힘들어 하시는 5분을 위해서 계산도 다 해놨습니다. 네 계산 어떻게 믿냐고요? 제가 학력고사 수학 다 맞았습니다. 믿어주세요. 아, 수능 세대인 줄 아셨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자, 이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격차의 원인, 과연 착취가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걸 한번 들어가 볼 텐데 그 증명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3단계. 자, 1단계는 상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상품이란 무엇인가? 자본론,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면 제1장이 상품과 화폐입니다. 디립다 상품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는 어려운 걸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죠. 제 책 제목이 뭐예요?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진짜 그 책 제목 때문에 좀 아주 책이 괜찮게 나갔어요. 한 30몇 서 찍었죠.
거기에서는 제가 이 마르크스 자본론 제1장의 상품 막 어렵게 나오는 걸 아주 그냥 단순하게 요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상품이 가지는 특성, 그리고 이 상품의 속성, 뭐 이런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단계로 뭘 할 거냐? 돈과 자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돈이 자본이 됐어요. 돈과 자본의 차이가 뭐예요? 돈이 좀 많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목돈이면 그 자본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마르크스 자본론의 이론 체계 안에서는 돈과 자본이 엄밀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나면, 보통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쉬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상태가 안 좋아지세요. 경험적으로. 근데 여러분은 언제든지 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야? 그 일시 정지 버튼 누르시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안 쉬어요. 예? 그 돈과 자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나? 우리가 그 자본주의 사회를 보면 자본가들이 부자가 되는 패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주고 이런저런 비용 공제하고 남은 돈 다 누가 가져가? 자본가가 가져가잖아요. 그 돈에다 무슨 딱지를 찍어서, 이윤이라는 딱지를 찍어서, 니들은 약속한 인건비 줬잖아. 그리고 이런저런 비용들 다 공제했잖아. 남은 거 누구 거? 내 거. 왜? 이건 이윤이니까. 이윤은 자본가의 몫이니까.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되면 그 이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부자가 되는데, 그 이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제가 이때가 이제 중요한 부분. 여기가 이제 숫자 계산이 좀 나옵니다. 숫자 계산이 나오고, 여기가 그 마르크스 자본론의 핵심 이론인 잉여 가치론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좀 대충 들으셔도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좀 널널한 마음으로 들으시다가도 요 3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졸리시면 세수하고 오세요. 요거를 딱 이해하고 나면 어디 가서 너 자본론 읽어봤어? 나 읽어봤어. 잉여 가치론 알아? 나 알아. 방구 낄 수 있어요. 이 3단계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단계인 상품이란 무엇인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